앞으로 부산, 울산, 경남 개인회생 사건은 이렇게 변합니다. 부산에 2023년 3월 1일 회생법원이 개원합니다. 기존의 회생사건은 부산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은 울산지방법원, 경남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담당했었는데 앞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회생사건은 모두 부산회생법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법무사 사무실인 저희 법무사 사무실 이장헌 법무사 사무실은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되어 개원했을 때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은 법원회생위원과 가장 빈번하게 연락하면서 소통하는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건 처리 건수가 많고 까다로운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법원의 회생위원 입장에서도 업무상 연락하면서 소통할 필요성이 큰 것이 이유일 듯 합니다.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큰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부산회생법원을 이용할 채무자들께서는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앞으로 변화될 대표적인 것이 회생사건의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신청서 제출부터 개시결정까지 소요된 시간이 부산은 224일이었는데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이 115일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처리 속도가 느렸었습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에도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선고 결정까지 걸린 시간이 전국 평균이 5.7개월인데 반해 회생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평균 2.62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비교해보면 이번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의 경우 2배 이상 빠른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 개인회생이나 부산 개인 파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경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채무자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이나 주식, 스포츠토토 등 도박이나 사행성 있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법원에서는 통상 총 채무 대비 변제율을 상당히 높이 요구했습니다. 변제율 100%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반면 회생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예를 보면 도박을 했다고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2년 7월 1일에는 실무준칙 제408조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의 투자에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때 코인이나 주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율을 올리진 않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의 변제금에 포함하는 일반 법원에서의 처리와 대비되는 채무자 친화적인 회생사건 업무 처리라고 할 것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이 신설되어 운영될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비트코인, 주식, 토토와 같은 사행성 투자의 경우에 업무 처리 방식을 닮아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법원장님의 취임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회생법원의 존재 이유는 채무자에 대한 구제와 배려라는 점에서 채무자 친화적인 한계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었고 부산회생법원의 경우에도 채무자 친화적인 회생법원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권고, 보정명령 등의 제목으로 각종 보정 요구를 받게 되고 한 사건당 평균적으로 3-사건의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부산 지역뿐만 아니고 경남 지역, 울산 지역을 망라하고 처리하고 있는 저희 이장헌 법무사 사무실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법원의 무리한 보정 요구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법원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발간한 회생위원 직무편람을 인용해 보정한 적이 있는데 담당 회생위원은 서울회생법원의 직무편람은 본 법원의 기준이 아니며 아울러 내부 처리 지침에 불과함을 알려드리며 보정 기준으로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내 개인회생과는 업무 처리 지침이 확립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에서 규모나 제도가 정비된 서울회생법원의 처리 지침을 참고하시라고 제출한 자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명확한 처리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회생위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회생사건의 처리가 제각각일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할 것이고,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명확한 처리 지침들이 세워져 업무의 통일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회생법원은 채무자 친화적인 법원임에는 틀림없을 것이고, 부산회생법원을 이용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에게는 최소한 서울에 비해 많이 불리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되어 개원했을 경우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 나름 분석해서 예측해 보았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산, 울산, 경남의 주소지나 근무지가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광고를 하지 않음에도 부산 지역에서 최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산법무사 이장헌 사무소에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만족한 의뢰인들의 입소문과 소개로 이어진 때문입니다. 사건만 의뢰받은 채 연락이 안 되는 무책임한 사무실, 고압적인 사무실, 서울 지역 사무실이라 막연하게 잘할 거라는 희망으로 맡긴 사무실 등 많은 고민 없이 이런 사무실에 맡겼다가 저희 이장헌 사무실에 다시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사건을 의뢰한 사무실에 물어보지 못하고 저희 사무실에 물어보는 의뢰인도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한다. 연락이 잘 안 된다. 믿음이 안 간다는 등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을 만한 사무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